시사. 네, NFT 시장 커지면서 NFT 발행과 유통에 관심 가지는 분들 많았는데 가짜 NFT가 유통되면서 또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1년 만에 가치가 폭락한 NFT 때문에 이거 거품 아니냐 이런 의견도 처음부터 뭐 있었고요. 지금은 뭐 더 아주 가열차게 그런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NFT가 non-fungible 토큰, 대체불가 토큰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듣고 나서도 항상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설명 듣는데 그 다음에 가면 뭐지? 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NFT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NFT는 등기 권리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 권리증. 네네. 우리가 등기 권리증에 보면 건물지 주소가 있고 소유주가 있고 매매 이력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써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보통 디지털 작품이 있을 때 그 디지털 작품이 아마 인터넷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 겁니다. 예. NFT에는 그 원본 디지털 작품이 저장돼 있는 곳의 주소, 그다음에 이 컨텐츠의 소유주가 누구다, 또 누구한테 언제 팔렸다, 이런 등기 권리증 내용이 그대로 디지털화된 형태로 기록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슨 어떤 콘텐츠나 사진 같은 거를 찍을 때 NFT가 자동적으로 발행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은 이제 특별한 작업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예. 그래서 NFT가 일단 발행이 되면 그 NFT에는 그 원본 디지털 컨텐츠의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불법 복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 어떤 게 원본이고 어떤 게 복사본이었는지를 구별 가능케 해줍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희소성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만든 콘텐츠나 무언가가 아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거를 발행하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랑 협의를 합니까? 보통은 NFT를 발행하고 또 매매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 해당 사이트에 가서 예. 뭐 내 계정을 만들고 그리고 내 디지털 콘텐츠를 올린 다음에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NFT가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저작권이 없는 사진 같은 경우에 내가 이거를 먼저 그냥 내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나요? 발행을 해서?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남의 어떤 디지털 작품을 갖고 와서 내 거라고 NFT를 붙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예. 또는 뭐 어떤 남이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걸 내 스마트폰으로 찍은 다음에 그 어떤 디지털 사진을 올려서 내 NFT를 붙여서 판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짜와 진짜를 구분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거래소 같은 데 가서 이게 검증이나 의뢰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사용자 입장에서 그것을 구별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렇겠는데. 그래서 예. 이 디지털 컨텐츠가 이 원본 작품이 실제로 이 사람이 한 것이다. 이게 이제 대형 매매 사이트에서는 이런 확인을 전부 다 해줍니다. 예. 뭐 크리스티라든가 뭐 이런 대형 경매 사이트들이 예. 있죠. 예. 이런 데서는 이제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확인들을 꼼꼼하게 해주는데 일반 대중들한테 널리 알려진 뭐 오픈시라든가 이런 사이트들에서는 예. 여기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그 구매하신 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약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가짜를 모르고 속아서 샀더라도 소비자는 어디서 뭐 리펀드를 받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아직 하고 있진 않지만 예. 우리 정부가 뭐 NFT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까 예. 이 약관상의 불공정한 부분은 없는지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정부가 또 개입을 하게 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랄지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사실은 오프라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디지털화해서 올리는 경우에 예. 기존의 여러 가지 저작권법에서 일단은 저촉을 받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작품을 그냥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에는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작가인데 그거를 내 이름으로 바꿔서 올리는 경우에는 뭐 저작 인격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련 법들은 다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제대로 집행하도록, 즉 현실성을 갖도록, 실효성을 갖도록 이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가 되겠죠. 예. 그런 제도는 지금 차츰차츰 만들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예. 사실은 뭐 NFT 거래가 있긴 있습니다만 뭐 NFT가 가상자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예. 이것 자체도 지금 확정돼 있지가 않습니다. 가상자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네네. 가상자산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이제 자산이면 세금도 논의하게 될 테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이 예. 우리가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거는 그것 자체가 어떤 화폐의 가치를 갖는단 말이죠. 그렇죠. 자산의 가치를 갖는데 예. NFT는 제가 등기권리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치는 원본 컨텐츠가 갖는 것이고 예. NFT는 그냥 부수적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NFT 자체에 세금 같은 걸 매길 수 있는가 예. 이런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금을 매길 수가 있는가. 이 세금 문제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술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아주 그 정말 슈퍼리치 초호화 부자들 같은 경우는 약간 탈세 목적으로 그렇죠.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 일반 미술품도 예. 이게 탈세 목적이냐 수집 목적이냐를 분간하는 게 그렇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NFT도 똑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 네. 이 산업적으로도 참 궁금한 게요. 가령 뭐 메타버스에 부동산이나 건물 아주 초호화 주택을 메타버스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NFT 미술품을 걸어 놓는다. 뭐 이런 산업적인 어떤 상업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네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요새 뭐 메타버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요새 메타버스는 옛날 메타버스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회사에서 아이템 같은 거 만들어주면 이용자가 그걸 샀거든요. 예. 근데 요새 메타버스는 프로슈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 즉 이용자가 예. 아이템을 만들어서 직접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살 수도 있는 거죠. 유튜브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 유튜브에서 보시면 불법 복제물 엄청나게 이렇게 차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메타버스 생태계에도 원본과 복사본을 구별해서 불법 복제물을 차단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에서 NFT가 논의되는 겁니다. 아, 근데 이 NFT 같은 경우에 뭐 작년에 경매에서 33억 정도에 판매됐는데 현재 경매에서는 최고 공찰가가 6,500만 원이다. 네네. 뭐 당연히 이제 초기 시장이 거품 논란이 없을 수가 없는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거품 그러니까 논란은? 지금은 NFT란 이름만 붙으면 막 가격 거품이 끼거든요. 이게 아주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은 NFT는 등기권리증 같은 거라서 예. 실제 가격은 원본 컨텐츠의 힘에서 나옵니다. 아, 원본 콘텐츠 역시. 그렇죠. 그래서 이 원본 컨텐츠가 얼마나 역사적 상징성, 의미성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렇죠. 또 이 원본 컨텐츠를 사고 싶어하는 그 팬덤이 얼마나 강하게 형성돼 있는가. 또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BTS나 비틀즈가 예. NFT 시장에 진출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강력한 팬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역시 원본 콘텐츠의 가치가 중요하군요. NFT 그렇죠. 시장에서도. 그런데 예. 지금은 그걸 무시한 채 그냥 NFT만 붙으면 사니까 예. 가격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랄지 그런 식으로 뭐 너도나도 투자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NFT. 그렇죠. 반드시 예.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바로 이게 신성장 동력으로 간다. 이렇게 지금 단언할 수도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NFT에 관심을 갖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K 웹툰이라든가 이런 디지털 컨텐츠에 요새 굉장히 강한 힘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NFT랑 결합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4월 19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최경령의 최강시사였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